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 시장과 음식점에서 산닭 판매가 무기한 금지됐습니다. 또 AI가 추가로 발생했을 때 살처분이 강화됩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주 인근에 있는 산닭 시장입니다. 가게 문이 대부분 굳게 닫혀 있습니다. 문을 연 곳에서도 닭은 보이지 않습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통시장과 음식점에서의 산닭 판매가 무기한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전북에서는 전통시장 업소 152곳과 음식점 163곳이 대상입니다. 닭 한 마리도 없이 싹 치워라 해가지고 다 보냈어요. 다 보내버렸대요. 남은 사람은. 이것도 막막해요. AI가 발생했을 때 살처분도 강화됩니다. 해당 농장 반경 500m 안의 닭과 오리는 모두 살처분하고 반경 3km 안은 살처분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AI가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방역을 계속 강화하고 있지만 AI 확산을 막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창 독림저수지와 만경강 등 주요 철새 도래지마다 AI 감염 주범인 철새가 모기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 들어 유행하고 있는 H5N6형과 다른 AI 바이러스도 나왔습니다. 경기도 안성천에서 채취된 H5N8형은 잠복기가 길어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차단 방역이 쉽지 않습니다. H5N8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발병하는데. 잠복기가 긴다는 얘기죠. 바로 즉각 나오질 않고 서서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같이 겹치다 보면 이제 굉장히 방역하기 더 힘들다는 얘기죠. 지난 주말에도 전북에서는 정읍 오리 농장 2곳에서 AI 의심 사례가 접수돼 지금까지 45개 농장에서 닭과 오리 64만 9천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새만금의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허용하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관영 의원은 일본에서도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엄격하게 관리하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의당 등에선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며 반대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관영 의원은 카지노가 있는 복합 리조트가 최근 세계 문화관광 산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을 서두른 건 일본의 선수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뜻도 있었는데 일본이 결국 먼저 입법 절차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복합 리조트에 관한 법이 일본 의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베가 2020년까지 서둘러서 올림픽 이전까지 개장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 의원은 강원랜드의 문제점은 느슨한 규제 탓이라면서 싱가포르처럼 엄격하게 관리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싱가포르의 규제 수준이 100이라면 우리나라 강원랜드의 규제 수준은 0에서 5 사이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새만금에 만약에 복합 리조트를 도입한다면 여기다는 규제를 150 이상으로 싱가포르보다 더 센 규제를 도입하겠다. 복합 리조트를 담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주 국회에 상정돼 오는 21일 또는 22일부터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심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카지노를 줄곧 반대해온 정의당은 도박이 가정과 공동체를 말살시킬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그 세수나 아니면 그 도박장에서 발생하는 수익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통계가 많은 연결과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내 첨예한 찬반 대립과 일본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국회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JTB 전주방송은 2016 전북 10대 뉴스를 선정해 연속 보도합니다. 그 첫 순서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시민들의 촛불혁명을 조명합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헌정질서는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민들은 권력의 추악한 민낯을 목도했습니다.
전주 충경로 내거리는 주말마다 촛불이 바다를 이뤘습니다. 한겨울 시민들을 거리로 나서게 만든 원동력은 이게 나라냐는 분노와 다시는 이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어린애들과 노약자까지 집회에 나와 있는데 늙은 우리도 촛불이라도 큰 놈 한번 비춰서 따뜻한 빛을 보여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민심은 나이와 성별, 지역과 종교, 빈부의 격차도 뛰어넘었습니다. 노동자는 기계를 멈췄고 농민들은 농기계를 끌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농기계 트럭을 끌고 나와 시민항쟁운동에 동참해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탄핵 카드를 놓고 이해득실을 따졌습니다. 마른 들판의 불처럼 촛불은 더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광장의 준엄한 명령은 마침내 대통령을 탄핵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재벌과의 정경유착도 끊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세월호 7시간도 철저하게 규명이 돼야 될 것이고, 지금의 위기는 이른바 헬조선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이것이 그냥 앞선 시기에 단순한 정권 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말이죠. 촛불 민심은 이제 대통령 퇴진을 넘어 정경 유착과 소득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총체적 모순을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촛불이 쉽게 꺼질 수도 꺼져서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오는 31일부터 수능 점수를 반영한 대입 정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일선학교와 전북교육청도 본격적인 진학 지도에 들어갔는데요. 도내 주요 대학 상위권 학과의 합격선을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70명으로 구성된 전북 대입 지원단 교사들이 정시 배치표를 만들었습니다. 배치표에 따른 도내 주요 대학의 상위권 학과의 합격 기준선을 살펴보면 전북대 의대 합격선은 4과목 표준 점수의 합이 523점, 치대는 51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계 사범대에서는 수학교육과가 486점으로 가장 높았고 최근 인기가 오른 간호학과는 482점입니다. 인문계열에서 가장 합격선이 높은 학과는 영어교육과로 501점, 국어교육과 498점, 공공인지학부는 489점으로 예상됐습니다. 원광대는 의예과가 516점으로 가장 높았고 치의학과 514점, 한의학과 511점입니다. 취업과 직접 연관도가 높은 경찰행정학부는 430점, 군사학부는 410점이 합격선입니다. 전주교대는 509점이 하한선으로 예상됐습니다. 오는 31일부터 5일간 이루어지는 정시 모집을 앞두고 일선 학교마다 본격적인 진학 지도가 시작됐습니다. 전북교육청도 대면 진학 상담실을 열고 개인별 지원 가능 대학과 학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 위주로 선택하는 경향이 지금까지는 강했습니다만은 대학보다는 본인의 장래를 생각해서 학과 위주의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은 정시 모집에서 각 군별로 한 차례씩 모두 3번의 지원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정시 모집은 대학별로 영역별 반영 비율과 가산점, 제2외국어 반영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최근 1조 5천억 원 규모의 선박 수주에 성공하면서 군산조선소에 대한 물량 배정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이번 선박 수주와 관계없이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을 밝히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 위기를 맞으면서 지금까지 14개 협력업체가 문을 닫았고 9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군산조선소가 유지되지 않으면 추가로 5천여 명이 실직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대장 실직과 연관산업과 붕괴 등 군산과 전북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고 회복되기 힘든 경제 침체에 늪게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군산 조선소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가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1조 5천억 원 규모의 선박 수주에 성공하면서 군산 조선소의 물량 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이번 선박 수주와 관계없이 군산 조선소의 가동 중단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존과 아직 다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을 것 같거든요. 아직 이거 구체적으로 요번에 수주한 선박들이 어디서 지금 건조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사항입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오는 23일 군산 조선소 존치를 위한 범도민 100만 서명부를 정부와 국회, 현대중공업에 전달하는 등 물량 배정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지역과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좀 넓은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죠. 정치권하고 그리고 정부하고 합쳐서 정부나 정치권에서 좀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현대중공업을 설득해 군산 조선소 전체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라북도가 AI 확산을 막기 위해 택배업체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택배업체 125곳에 연락해 닭과 오리 등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농가에 들어갈 때는 택배 차량을 반드시 소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전주시와 협의해 전주동물원의 소독 활동을 강화하고 AI가 동물원 인근까지 확산될 경우 동물원을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일부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16도까지 올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주의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오늘처럼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요일과 목요일까지는 비가 내리겠고 이어 금요일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눈이 그치는 금요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져 토요일 아침 전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읍시는 지난달에 완공한 함호동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내년 4월부터 유료화로 전환합니다. 정읍시 조사 결과 공영차고지 완공 이후 하루 평균 화물차 80대, 승용차 50대가 주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안군이 국회가 후원하는 2016 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대상에서 자치발전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부안군 나눔이 근농장학재단 활성화와 전국 최초 대학 신입생 반값 등록금 실현, 마실축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무주를 잇는 국도 30호선 구간이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버스 요금이 인하됩니다. 무주구는 국도 선형 개량 공사로 무주와 진안의 거리가 2km 줄고 소요 시간도 10분가량 단축돼 오는 26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구간에 따라 300원에서 400원가량 인하된다고 밝혔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